제가 경험해 보니까 왜 환자분들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본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를 운동별로 다칠 수 있는 또는 아플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 계기가 저도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진료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농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발목을 심하게 접지르면서 다쳤어요. 종종 다치는 일은 운동하다 보면 있지만 이번에는 좀 심하게 다쳐서 다음날 저희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발등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됐더라고요. 저도 다쳐서 오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치료를 하지만 정작 저도 외상에 골절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노출이 되는 걸 보면서 운동으로 인해서 다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농구하다 다칠 수 있는 곳들이 딱딱한 크기가 큰 공을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칠 수 있고요. 그리고 농구 코트를 많이 뛰어다녀야 되니까 이제 달리기랑 유사한 동작, 뛰는 동작에서 발목이나 발이나 이런 곳을 다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운동부와 좀 다르게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동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점프하고 착지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서로 발이 뒤엉키면서 발을 접지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발을 밟거나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점프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발을 밟으면서 발목을 접질러서 발등에 있는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에 금이 가는 그런 골절을 제가 이제 스스로 경험을 해봤었고요. 요약을 하면은 달리기, 그리고 점프 및 착지, 그리고 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목, 발, 그리고 무릎 또는 손가락 이런 것들을 자주 다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골절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면 이제 어딘가에 부딪혀서 뚝 부러지는 상황을 의심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농구 같은 운동을 할 때 골절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골절되는 것처럼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힘줄이 끊어지면서 또는 인대가 끊어지면서 그것과 붙어있는 뼈에 금이 가는 식으로 골절이 굉장히 미세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발목을 먼저 생각하면은 발목을 접지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발목 외측에 있는 전거비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다치거나 아니면 그 인대가 붙어있는 발등 뼈에 금이 가게 되는데 그걸 견열골절이라고 하고요. 요거에 대한 관리는 골절이기는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인대 파열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상된 인대가 저절로 나을 수 있도록 발목 보호대나 깁스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진통제라든가 아니면 발목의 부종 및 급성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냉각 치료, 이온 치료와 같은 가벼운 물리 치료 위주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치료할 시간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진료 보면서 깁스를 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발목 보호대를 속에다 차고 살짝 절뚝이면서 좀 이렇게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치료 기간은 견열골절의 경우에 4주에서 6주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2주, 3주 정도면 통증이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료를 볼 때 보호대를 차고 있으면 많이 불편하니까 한 2주, 3주 정도 일찍 풀었던 경험이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왜 환자분들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운동은 최근에 시작해서 이제 골절된 지 2달 만에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무릎이 다치는 거는 발목 견열골절보다 오히려 조금 더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운동하는 분들 알겠지만 무릎이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방끼리 부딪히는 가벼운 타박상 이런 거를 제외하고 농구를 할 때 무릎이 다치는 경우는 주로 점프를 높이 뛰었다가 착지할 때 잘못 발을 디디면서 무릎이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손상은 아무래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겠고요. 이 손상 기전은 주로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내회전되면서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외반이라고 하는 동작이 가해질 때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릎이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깁스를 하고 약을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은 엑스레이를 먼저 찍지만 십자인대는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진상으로, 그리고 다친 기전상으로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MRI를 찍어보고 십자인대 파열이 있다면 수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조금 심각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흔한 상황이고, 주로 중고등학생 또는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과장하지 않고 하루에 최소 2-3명씩은 제가 골절을 볼 정도로 굉장히 흔한 상황이거든요.
주로 이제 꼭 농구공이 아니라 뭐 축구공, 피구공, 배구공 이런 것들이 가리지 않고 이제 공에 손을 맞을 때 제대로 받는 게 아니라 공이 이제 손에 이렇게 딱 손 끝에 맞으면서 손가락이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상황에서 손가락 중지골, 세 가지의 손가락뼈 중에 가운데 있는 손가락이 힘줄과 함께 뜯어지는 이제 견열골절이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손가락 인대 파열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 적절한 기간 동안 손가락 보호대 또는 깁스로 고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뭐 약이라든가 가벼운 물리치료 위주로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이었습니다.